자, 그 다음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는 잘 됐죠, 그죠? 가공 모터 동작 중 램프 점등하는 것까지는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모터 동작입니다. 그래서 조구 속도는 뭐 1000으로 설정한다. 그 다음에 상승 버튼 눌렀을 때 조구 운전, 하강 버튼 조구 운전. 그리고 속도 디스플레이하고, 현재 위치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원점 복귀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하는 것도 앞에 있는 강좌에 보면 다 설명이 잘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제 인텔리전트 모듈 여기에 추가를 해야 되죠. 뉴 모듈 해서 심플 모션 모듈 해가지고 QD77 MS2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모듈 하는 거 보면 012번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죠, 그죠? 012번에 들어가 있고, 실제 선두 어드레스는 40번부터 시작하도록 돼 있는 이제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장비들이 거의 대부분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제 장비에 맞게끔, 왜냐하면 이제 그 IO의 구성이나 순서가 장비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거의 대부분 이제 이런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슬롯이고,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0, 1, 2번 슬롯에 있고, 그 다음에 선두 어드레스는 40번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심플 모션 모듈 세팅 2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별도의 창이 열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에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MS2죠. MS2. 이게 이제 뒤에 있는 이자는 축수입니다. 제어할 수 있는 축수. 그 모듈이 제어할 수 있는 축수고, 우리가 이제 이 축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선두 어드레스 40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세팅을 했었죠. 그래서 시스템 세팅에 가서 제일 먼저 시스템은 이거를 이제 사용하겠다.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서버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제일 위쪽에 이제 컴퓨터 베이직 파라미터 1, 베이직 파라미터 1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 구성, 그죠? 볼스크루 구성이고,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를 쓸 거고, 볼스크루의 리드는 초기 값은 2000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장비는 마이크로죠. 만 마이크로, 즉 10mm입니다. 10mm. 모터 1회전당 10mm가 위에서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코더 레졸루션 4194 304 기본값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컴퓨트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파라미터 1 항목이 들어가죠. 오케이. 적용.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바꿔야 될 항목, 스피드, 조그 스피드 값이죠. 조그 스피드 값. 지금 조그 스피드 리미트가 2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그 스피드 값을 일단 리미트는 한 2000 정도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HPR, 우리가 이제 호밍 해주는 이 HPR 메소드를 프록시미티 도구 메소드, 그 다음에 디렉션은 일단은 역방향으로 돈다. 홈 리턴을 눌렀을 때 역방향으로 돌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그때의 속도는 뭐 속도 값은 한 600 정도 하면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크립 스피드, 크립 스피드 200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리트라이 할 거냐? 보통은 리트라이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값들을 세팅을 하면 서버 파라미터 설정 다 된 거, 그냥 일반 우리 파라미터죠. 이게 지금 일반 파라미터. 그러니까 위치 결정 모듈의 파라미터고, 그 다음에 서버 앰프의 파라미터는 이 서버 파라미터에서 설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제 그 서버 앰프의 설정이 지금 현재 정상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것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건드려 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이 부분은 정상이라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항목들 중에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밸리드 선택을 하시고 지금 내가 다운로드 하는 그 항목만 딱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파라미터 항목 요거잖아요. 그죠? 파라미터 요 항목 요것만 지금 다운로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플래시롬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만 딱 설정을 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실행하는 거죠. 쓰기를 실행하는 거죠. 여기 있는 서버 파라미터를 쓰기를 하게 되면 결국 설정 안 된 파라미터가 엎어쓰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서버 앰프에서의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딱 현재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서버 앰프의 특별한 어떤 알람 메시지나 어떤 에러가 표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 서버 파라미터는 별도로 쓰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무튼 다운로드를 실행을 하는 거죠.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모드로 하면서 이 모듈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다운로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한 파라미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그 이후에 여기에 보시면 테스트 패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테스트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은 제가 최근에 그 실제 장비에다가 다운로드하고 테스트했던 그 영상을 추가적으로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전에 올라가 있던 강좌에도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플 모션 모듈 세팅 툴을 이용해서 그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패널에서 조그 운전해 보면서 정상적으로 내가 세팅한 파라미터가 정상 작동하고 있구나. 이제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해줘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거는 추후에 할 건데 포지션 데이터 있죠. 포지셔닝 데이터 그죠? 그래서 내가 조그 운전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포지션에 가서 그 포지션을 우리가 요 포지셔닝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그죠? 이것도 제가 앞에 그 강좌에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포지션까지 저장하면 요 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작업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요 작업이 다 끝났다면 이제 이 창은 닫아 주셔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팅한 파라미터를 저장하고자 할 때는 여기서 저장하기를 눌러서 이걸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 파일을 이 서버 설정 파일을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다 완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할 겁니다. Shift Insert 쭉 눌러서 이제 서버와 관련된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입력을 합니다. 자, SM400이 뭐였죠? Always on입니다. 이렇게 그죠? 항상 들어와 있죠. Always on. 자, 그 다음에 Always on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Y40번을 살려주면 Y40이 뭐냐면 CPU가 레디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위치 결정 모듈 쪽으로 지금 CPU의 상태는 정상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때 이제 X40이라고 하는 이제 신호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 X40은 뭐였죠? 위치 결정 모듈이 레디가 돼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서브 온이라고 하는 신호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서브 온은 Y41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어떤 동작이 되는 거냐? PLC가 켜졌을 때, 그러니까 런이 됐을 때 들어와 있고 정상이라면 켜지고 바로 서버 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온이 된다는 거는 서버 앰프가 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모터를 꽉 잡아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위치 결정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이 들어오면 바로 이제 얘가 동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자, 그 상태까지가 지금 이제 서버 온까지 된 거죠. 그죠? 서버 온.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온 됐으니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조그 스피드를 넣어줘야 돼요. 조그 스피드를.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 앞에 파라미터에서 했던 조그 스피드는 조그 스피드의 리미트 값을 2000으로 정해준 거지, 지금 현재 조그 스피드를 넣어준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조그 스피드 값을 기본 값으로 이렇게 1000으로 넣어줄 겁니다. 자, 기본 값으로 이제 넣어준다는 건 뭐냐면, 한 스캔 오프하고 이제 항시 온 되는, 한 스캔만 온이 되고 항시 오프 되는 접점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SM402죠. SM402, SM402라고 하는 거는 한 번만 온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오프가 돼 있는 접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402를 이용해서 제일 처음 초기 값, 그냥 한 번 써줘야 될 값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넣어줄 때는 F8 해서 이제 명령을 넣어주는 겁니다. dmove를 넣어주죠. 그죠? 왜 dmove냐? 그 숫자의 값 자체가 6만, 이제 3만을 넘어가죠. 3만. 그죠?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가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수의 범위인데, 그 값을 넘어가기 때문에 워드 데이터 2개를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move를 이용할 때는 dmove, 더블 move를 쓰는 거죠. dmove. 그죠? dmove 해가지고 얼마를, 10진수 10만이라고 하는 수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의 의미는 결국 조그 스피드 1000.00이죠. 그죠? 1000.00.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수점을 이렇게 표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10만이라고 값을 쭉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U4, 그러니까 네 번째, 그러니까 선두 어드레스 40번부터 시작하는 모듈을 의미하죠. U4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리고 나서 원 표시, 그죠? 원 표시하고, 그 다음에 버퍼 메모리, 이제 이 조그 스피드를 저장하는 버퍼 메모리 G, 뭐죠? 1518이죠. G1518. 그러니까 이 G1518이라고 하는 버퍼 메모리 값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이거를 우리가 매뉴얼을 열어서 찾아보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뭐 그렇게 할 시간이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한번 딱 온이 됐을 때 10만이라고 하는, 10만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1000.00mm per minute이라고 하는 속도 값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 100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1000이라고 하는 속도 값을 조그 스피드 버퍼 메모리, 조그 스피드를 담는 메모리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갔어요. 값이. 그럼 조그 스피드로 지금 10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어떤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앞에 이제 HMI 부분에서 상승과 하강이 있습니다. 자, 상승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금 102까지 썼고, 이제 103으로 할까요? 얘는 비트 M103 누르고 있는 동안이니까 그냥 모멘터리로 하시면 되겠죠. 그대로 M103으로 해서 얘가 지금 이제 업 상승이고, 요거는 하강 M104로 할게요. M104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M103이 상승이죠. 자, 상승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모터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CCW 방향입니다. CCW. 그래서 보통 CCW니까 Y49가 되는 거죠. 보통 48이 CW 방향, 49는 CCW 방향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M104를 눌렀을 때는 Y48 이제 조그 운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신호가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신호들은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터락을 걸어준다 했죠. 그죠? 반대 신호 비접점으로 Y48, 그 다음에 여기는 비접점으로 Y49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걸어주는 게 좋겠죠. 그죠?
48이 작동할 때는 49가 안 되고 49 작동할 때는 48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 된 거예요. 요 조그 스피드, 조그 운전, 그죠? 버튼을 눌렀을 때 조그 운전하는 것까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복귀가 있네요. 자, 원점 복귀 한번 해봅시다. 자, 원점 복귀도 그 다음 우리 M105로 하겠습니다. 자, M105를 눌렀을 때 여기에 자, F8 눌러서 move P 하시고 우리 이제 원점 복귀라고 하는 거는 9001, 9001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 주는 겁니다. 9001이라고 하는 값을 어디에다가 원점 복귀에 해당하는 버퍼 메모리에다가 넣어 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U4하고 버퍼 메모리가 G1500이죠. 1500. 이제 사실 우리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텔리전트 명령을 쓰는 방법이 있고, 인텔리전트 명령을 안 쓰고 직접 이렇게 이제 버퍼 메모리에다 쓰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인텔리전트 명령이라고 하면은 보통 gp.pstrt 해가지고 그런 특정한 어떤 명령어의 형식에 맞게끔 써주는 겁니다. 그 강좌도 이제 우리 그 유튜브 강좌나 앞에 다른 강좌를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굳이 그 명령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명령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그냥 버퍼 메모리, 이게 왜냐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1500이라고 하는 이 버퍼 메모리 값이 그렇게 이제 뭐 어려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바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먼저 이동할 포지션이죠. 어떻게 보면 900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점이라고 하는 만들어 놓은 포지션이죠. 이미 얘네들이 9001에다 할당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실행 명령 7번 눌러서 Y 50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결국 이제 9001이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Y50이 실행이 되면서 이 Y5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치 기동을 시작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위치 기동 시작 명령. 그러면 이제 실제로 쭉 이동을 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프로그램에서 뭐 어떤 픽업 포지션이라든가 저장 포지션이라든가 이동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마다 지금 동일하게 이제 이걸 쓸 거기 때문에 이 Y50을 계속 중복적으로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 이거를 보통 이제 이렇게 그냥 일반 코일 접점으로 쓰지 말고 여기를 이제 set으로 쓰는 겁니다. set Y50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Y50이라고 하는 게 계속 살아있겠죠. 그죠? Y50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살아있는데, 그럼 이제 얘를 언제 리셋을 시키느냐? 이렇게 Y50이 살아있는 상태일 때, X50이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RST Y50을 죽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변환을 한번 하고 설명하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set Y50을 일단 살려 놓으면 얘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Y50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X50이 뜨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비로소 Y50을 다시 리셋을 시키겠다. 그럼 이 X50은 뭐냐? X50은 위치 기동이 시작되면 그때 나오는 신호예요. 내가 여기서 위치 기동 명령을 줬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모터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이 X50이라고 하는 신호가 나와요. 위치 기동 시작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딱 나와요. 그러면 이게 리셋 Y50이 되겠죠. 그죠? 리셋 Y50 해서 Y50이 오프가 돼도 일단 한번 기동 명령이 살았기 때문에 모터는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위치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원점 복귀도 하고 나중에
또 어떤 다른 위치로 이동하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이제 나중에 살릴 때 동일한 어떤 패턴으로 요 패턴이죠. 그죠? 요 동일한 패턴으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위치 기동 명령을 넣어주는 신호는 물론 여기에 P라고 하는 또 펄스형 명령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요 앞쪽에 있는 명령은 상승 펄스를 쓰는 게 좋아요. 상승 펄스.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해서 변환.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Y40이라고 하는 CPU 레디 신호를 줬을 때 지금 현재 실제 위치 결정 모듈이 없기 때문에 이 신호가 안 나오고 있죠. X40이.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강제로 Shift Enter 눌러서 얘를 살려 놓읍시다. 이렇게. 살려 놓으니까 이제 Y41이 살았죠. 그죠? Y41이라고 하는 게 아까 서버 ON이라고 했어요. 서버 ON. 자, 그래서 이미 이제 얘도 실행이 됐고, 한번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툴의 시뮬레이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사용할 그 시뮬레이터에서 이 서버 동작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실행이 안 되고 있죠. 그죠? 실행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는 실행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버 축은 그냥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만 표시해 놨고 결국은 얘가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이 흡착 실린더를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이송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뮬레이터에서는 그것까지는 표현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냥 우리가 현재 이 상태에서 상승 버튼을 눌렀을 때 상승 버튼 누르면 지금 Y49가 살았죠. 그죠? 요 놈이죠. Y49가 살고 하강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제 Y48이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누르고 있는 동안만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누르고 있는 동안만 모터가 정회전하거나 역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일단은 여기 동작까지는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구 속도 표시, 조구 속도하고 현재 위치 표시하는 거. 요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고, 원점 복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원점 복귀를 누르게 되면, 이게 그냥, 지금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터로 하다 보니까, 신호 전달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일반 접점으로 일단 바꿔놓고, 왜냐하면 이제 셋 신호가 안 살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원점 복귀를 누르면,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요 시뮬레이터는 아무튼 서버 동작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실제로 구현하는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앞에 실제 장비를 가지고 촬영했던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지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쭉 그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조구 속도 표시하고 현재 위치 표시하는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자, 어디서 이제 보통 우리 설정을 하냐면 이 앞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을 설정한 부분에 보시면 오토 리프레시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오토 리프레시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current feed value, machine feed value, 그 다음에 feed rate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transfer to CPU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 결정 모듈이 CPU 쪽으로 보내주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보내주는 데이터.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 위치 결정 모듈에 대한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QD77MS2라고 하는 그 위치를 제어하는 그 모듈이죠. 그 위치 제어 모듈이 트랜스퍼 투 CPU로 보내주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버퍼 메모리, 뭐 이런 속도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버퍼 메모리 값이 있는데 그런 값들을 이제 CPU 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 항목들이 여기에 다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보내주고 있는 그 항목들을 어떤 데이터를 지정을 해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은 우리 엑시스 1, 그러니까 1축에 대한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 엑시스 1에 대한 것만 하면 되죠. 자, 피드 레이트라고 하는 게, 요게 위치, 속도죠, 속도. 네, 속도. 자, 이게 이제 속도고, 자, 그러면 속도를 우리, D100이라고 한번 해보죠. D100. D100번에다가, 이 보시면, the command of speed of the operate workpiece is stored. 자, 그러니까 스피드, 속도 값이죠. 그죠? 속도 값. 지금 현재의 속도 값입니다. 네. 속도 값을 feed rate라고 하는데 그 속도 값을 결국 어떻게 하겠다? D100에다가 그럼 저장을 해주겠다. D100에다가 저장해서 계속 그걸 실시간으로 리프레시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current feed value. current feed value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위치 값이죠. 위치 값. 그죠? commanded address고, 그 다음에 machine feed value는 current position. 네. 자, 이 차이는 지금 current feed value는 뭐냐면 commanded address.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 어드레스가 되는 거고, 지금 요거는 machine feed value는 실제로 현재 포지션. 포지션이 저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신 피드 밸류 현재 포지션에다가 저장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D 102 이렇게 이제 두 개씩 건너뛰어서 설정하는 게 좋아요. 연속적으로 할 때는. 그래서 피드 레이트는 D100, 머신 피드 밸류는 D102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이 속도는 이 속도 값은 D100에다가 그 다음에 머신 피드 밸류는 102에다가 표시를 하겠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문제 조건을 한번 볼까요? 조그 속도 디스플레이 속도 표시에는 조그 속도 설정 값을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설정값. 조그 속도의 설정값. 조그 속도의 설정값을 표시하래요. 조그 속도의 설정값.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현재 변하는 속도가 아니라 조그 속도의 설정값을 넣으라는 거죠. 조그 속도의 설정값. 그러면 이제 여기에 결국 1000이라고 하는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위치는 현재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 조건에 맞춰서 이 부분을 일단 수정을 한번 해보면, 자, 지금 일단 HMI 부분에서 요거는 이제 조그 속도예요. 그죠? 조그 속도인데 이 조그 속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고정된 값을 그냥 쓰자고 했죠. 자, 이 조그 속도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그냥 인서트 하나 해가지고 8에서 어차피 그냥 1000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move p로 할까요? 예, move p로 해도 되고 그냥 move로 해도 되고, k 1000이라는 값을 d104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1000이라는 값을 104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4번. 그리고
요 조그 속도는 D104라고, 여기는 D104로 이렇게 그냥 이 값을 넣어 줄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속도를 표시해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속도 값이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D100을 넣어주면 속도가 변하면서 그 값이 여기 계속 바뀌겠죠.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속도 설정 값을 표시하라고 했죠. 그죠? 설정 값. 근데 이제 우리가 설정 값을 1000으로 하라 그랬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1000이라는 값이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우리가 조그 속도 설정하면서 D104라고 하는 다른 그냥 데이터 하나를 지정을 해서 1000이라는 값을 그냥 넣어 버렸습니다. 상수값으로 이렇게 1000이라는 값을 넣어서 이렇게 그냥 D104를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위치값 요거였죠. 그죠? 102였죠. 그러니까 현재 위치는 D102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위치가 계속 바뀌면서 바뀐 그 값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위치 값이 지금 바뀔 때 보면 실제로 이 버퍼 메모리를 통해서 전달된 그 위치 값은 소수점 한 자리에다가 소수점 한 자리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소수점 한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나오고 있어요. 마이크로미터 단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밀리미터 단위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D102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마이크로미터 단위. 자, 그래서 이 값을 스케일링을 해줘야 돼요. 스케일링을. 자, 스케일링을 이제 한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요 데이터 값을 오퍼레이션을 좀 해주겠다 이겁니다. 데이터 오퍼레이션. 데이터 오퍼레이션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데이터를 데이터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가공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지금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위치를 표시할 때 이 위치 값이 올라오는 게 어떻게 올라오고 있냐면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소수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자리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치 값을 표시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표시를 하려면 우선은 들어오는 값 자체, 이 D102라고 하는 들어오는 값 자체는 32비트 사인드 32로 이렇게 이제 우선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소수점을 표시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굳이 소수점까지는 표시하지 말고 이쪽에 오퍼레이션 쪽에 데이터 오퍼레이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익스프레션에 가서 이걸 나눠주는 거죠. 어떻게? 지금 이 $라는 게 뭐냐면 결국 지금 들어오는 D102라고 하는 값이에요. 그럼 이 값을 어떻게 하겠다? 어떤 숫자로 나눠주겠다 이거예요. 어떤 숫자로 나눠주겠다. 그래서 만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눠주겠다. 왜냐하면 마이크로를 밀리미터로 바꾸려면 나누기 1000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소수점 한 자리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만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 오퍼레이션을 해줄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 D102라고 하는 값을 실제로 이제 우리 레더 안에서, 그러니까 PLC 프로그램 안에서 여기서 뭔가 우리 이제 사칙 연산을 통해서 이제 이걸 또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바꾼 결과를
이제 HMI 표시하는 방법도 있죠.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보여지는 형식만 바꿔주면 되니까 굳이 뭐 PLC에서 그런 과정 없이 우리가 그냥 이 PLC 안에 있는 그런 데이터 오퍼레이션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뭐 다른 어떤 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지금 이제 이걸 만들면 되겠죠, 그죠? 내가 숫자를 뭐 인자를 두 개의 숫자를 쓸 건지 세 개의 숫자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뭐 나누기를 하든 그리고 뭐 곱하기하고 덧셈을 하든 여기서 간단한 연산을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이제 해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 이런 스크립트라고 하는 기능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지금은 단순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보여주기를 했을 때 여기 이제 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모드이기 때문에 그 값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들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은 이제 조구 속도 값이 이건 이미 한번 실행되고 이제 더 이상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놈이 지금 이제 실행이 안 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제 강제로 요 값 D104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고자 한다면 한번 이렇게 해도 지금은 실행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디바이스 값을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디바이스 모디파이 밸류 해가지고 여기다가 D104 해서 어떤 값을 쓰겠다? 1000이라는 값을 쓰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강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D104에다가 값을 썼죠, 그죠? 물론 이제 실제로 이게 실행이 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때는 이게 이제 값이 딱 들어가니까 한 번에 그냥 표시가 되겠죠. 조구 속도, 그래서 1000이라는 값이 그냥 표시가 되고, 현재 위치는 이제 뭔가가 실제로 서버가 움직일 때 그 위치 값이 여기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 테스트 동작에 대한 부분들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시운전 쪽은 이 화면 전환을 해서 이쪽에다가 이제 다시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이제 해야 되겠죠.